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아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당신이 느끼는 서운함 또한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의 긴 세월 속에서 감정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올 때 곧바로 입을 여는 대신 한 박자 늦춘 침묵이 마음의 파도를 잠재운다는 사실을 그는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분노는 순간을 시원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아 관계를 좀먹습니다. 반대로 절제된 한마디는 당신의 품격을 지키며 상대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비롯되지만 감정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관계의 흐름을 바꿉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 침묵을 선택할 때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기피입니다. 서운함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힘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잠시 고요히 내려놓고 서운함을 품격으로 바꾸는 길을 함께 걸어보시겠습니까? 1. 감정에 끌려가면 품격이 흔들리고 멈춰서면 관계가 보인다. 사람은 억울함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은 억울함을 곧장 풀어내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수신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정의감을 가장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집착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거칠어집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이기려 합니다. 그때 관계는 이미 균열이 시작됩니다. 한 박자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멈춤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배운 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던 민수는 동료인 재훈의 말에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재훈은 민수 씨는 항상 결정이 느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신중한 겁니다. 무책임하게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재훈에게 보낼 메시지를 수없이 고쳤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 말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조용히 재훈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은 제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혹시 제가 더 나아질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재훈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수록 즉각적인 반응을 늦추십시오. 하루만 멈춰도 상황은 다르게 보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먼저 살피는 습관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서운함을 다스리는 힘이 관계를 이깁니다. 2. 한마디를 삼키는 용기, 인연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말은 쉽게 나오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산은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아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배려가 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 속에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곧바로 반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반박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이해받고 싶은 마음,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말끝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한마디를 삼키는 일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선영은
동료 교사 수진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학생들 앞에서 선영 선생님은 원칙이 너무 강해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내 방식이 문제라는 듯 말하지? 다음날 아침 수진을 마주한 순간 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제 제 방식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었을까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표현을 경솔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불필요한 갈등을 막았습니다.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더해졌다면 관계는 틀어졌을 것임을. 서운함을 표현하기 전에 그 말이 인연에 어떤 무게를 더할지 생각하십시오. 말은 돌처럼 남습니다. 삼킨 한마디가 오히려 당신을 높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3. 감정을 지키는 사람만이 관계를 지배하지 않고 이끈다. 사람은 타인을 바꾸려 할수록 스스로 흔들립니다. 다사는 인간의 분노가 결국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바꾸겠다는 마음에는 망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타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는 지배가 아니라 이끌림으로 유지됩니다. 감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곧 품격입니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준호는 상사의 무례한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느립니까? 이 일은 당신에게 맡기기 힘들겠군요. 동료들 앞에서 들은 그 말은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나를 깎아내립니다. 다음 날 그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상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 거칠었습니다. 당신이 성실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그날 이후 상사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분노로 맞섰다면 얻지 못했을 변화였습니다. 감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씁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관계의 흐름을 바꿉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4. 서운함을 견디는 시간만큼 당신의 그릇은 넓어진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대개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자리를 벼슬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갈등 속에서 찾았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일은 결코 쉬운 덕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억지로라도 바로잡고 싶은 집착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서운함을 곧장 풀어내는 대신 잠시 품고 있는 시간은 내면을 단련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노의 불길이 잦아들면 상황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다산이 긴 유배 생활에서 배운 것도 바로 이 기다림의 힘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지연은 오랜 친구 은주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즘 작품이 예전 같지 않아. 무심히 던진 말이었지만 지연의 마음에는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은주에게 따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말은 너무 심했어. 내 노력을 몰라주는 거야. 휴대전화 화면 위에 문장을 적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지연은 은주를 조용히 만나 말했습니다. 네가 본 부족한 점을 조금 더 들려줄 수 있을까? 은주는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상처가 될 줄 몰랐어.
네가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지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먼저 앞섰다면 그 진심을 듣지 못했을 것임을. 감정을 바로 터뜨리는 대신 잠시 품어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을 견디는 그 짧은 인내가 당신의 그릇을 키웁니다.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정리되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5. 말하지 않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강한 응답이다. 모든 상황에 답해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약해 보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다사는 참된 강함이란 드러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즉각적인 해명은 순간의 체면을 지킬 수 있지만 침묵은 더 큰 신뢰를 남깁니다. 말은 소리를 남기지만 절제는 인상을 남깁니다. 때로는 반박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상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태연은 동료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태연 씨가 일부러 업무를 미뤘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연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당장 모든 사람에게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먼저 부서장에게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서장은 기록을 확인한 뒤 동료들에게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태연은 불필요한 언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며칠 뒤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경솔했어.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말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해명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시간이 당신의 태도를 증명합니다. 6. 감정을 다스리는 자만이 관계의 주인이 된다.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될 때 스스로를 잃습니다. 다사는 인간의 고통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면의 분노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의 말이 칼이 되는 이유는 이미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반응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바라보는 일입니다. 왜 이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스스로 묻는 과정이 곧 수신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관계도 온전히 이끌 수 없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현수는 단골 손님의 불만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커피 맛이 예전보다 못해요. 그 말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속은 들끓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 그는 직원에게 분노를 쏟았습니다. 왜 원두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 밤이 깊어지자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 예민했을까? 다음 날 현수는 손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려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손님은 구체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현수는 그것을 반영했고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감정에 끌려갔다면 얻지 못했을 결과였습니다. 분노를 먼저 다스리는 사람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습관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관계도 안정됩니다. 7. 억울함을 이겨내는 힘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사람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순간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억울함은 마음속에서 빠르게 불을 키웁니다. 다사는 억울함을 곧바로 풀어내려는 마음속에 분노와 집착이 함께 숨어 있음을 경계했습니다. 억울함을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우리는 쉽게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태도가 거칠어지는 순간 오름은 힘을 잃습니다. 품격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드러납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이 견뎌낸 수많은 오해와 비난은 그를 날카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제된 사람으로 단단하게 했습니다. 억울함을 이겨내는 힘은 해명보다 태도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도윤은 상사의 공개적인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도윤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기에 그 말이 더 뼈아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동료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내 노력은 보지 않아. 곧바로 상색에 찾아가 따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를 미루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상사는 한참 자료를 넘기다 말했습니다. 표현이 거칠었습니다. 당신의 성실함은 압니다. 그 한마디는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억울함을 감정으로 맞섰다면 얻지 못했을 신뢰였다는 것을. 억울함이 클수록 태도를 낮추십시오.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묵묵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차분한 태도가 결국 당신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8. 마음의 거리를 아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킨다. 모든 관계를 가까이 두려는 마음은 때로 피로를 낳습니다. 다산은 인연에도 거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서운함은 대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면 마음의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은정은 오랜 동료 현주에게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행사 준비를 혼자 떠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했어야 하지? 마음속 원망이 커졌습니다. 현주를 만나 따지려던 순간 은정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대신 일정과 역할을 다시 정리해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현주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네가 힘들었겠구나. 내가 놓쳤어.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감정으로 몰아붙였다면 관계는 금이 갔을 것임을. 거리를 조절한 선택이 오히려 오래가는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오래가는 인연은 균형 위에 세워집니다. 9.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서운함은 상대의 말에서 시작되지만 고통은 내 마음에서 자랍니다. 다산은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분노는 외부를 향하지만 수시는 내부를 향합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왜 이 말이 나를 흔드는지 묻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비교하는 마음, 상처받은 기억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반응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살피는 시간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강릉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미정은 손님의 거친 항의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정도 음식에 이런 가격입니까? 그 말은 자존심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어 홀로 가게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까 하는 불안이 분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미정은 메뉴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손님이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분노를 쏟아냈다면 얻지 못했을 변화였습니다. 침묵은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결국 당신을 지켜줍니다. 10. 순간의 감정은 지나가지만 품격은 오래 남는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올 때는 모든 것을 삼킬 듯 거세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잦아듭니다. 다산정약용은 사람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순간의 분노보다 오래 남는 것은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의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잠시를 지배할 뿐 품격은 시간을 지배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속을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절제된 침묵은 순간을 견디게 하고 그 여운은 신뢰로 남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개 즉각적인 대응에서 비롯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존중받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현석은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의 비꼬는 발언에 깊이 자극받았습니다.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그 말은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을 고르며 차분히 자료를 넘겼습니다. 제 주장은 기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의뢰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현석은 깨달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렸다면 얻지 못했을 신뢰였습니다. 품격은 소리 높임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따르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사라지지만 태도는 기억됩니다. 침착함이 결국 당신의 이름을 지켜줍니다. 11. 분노를 낮추는 사람이 결국 상황을 주도한다. 분노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쉽게 흔들리는 감정입니다. 다산은 분노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이 분노를 키웁니다. 소리를 높이면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낮은 사람입니다.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여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통찰에서 나옵니다. 수원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지우는 직원의 실수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실수를 하다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그날 회의는 질책이 아니라 점검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 직원은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로 몰아붙였다면 사람을 잃었을 것임을. 낮은 태도가 오히려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질문하십시오. 분노를 낮추는 순간 당신은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결국 방향을 결정합니다. 12. 감정을 지키는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꾼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을 맞닥뜨립니다. 서운함, 억울함, 질투와 같은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다산은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고 선택은 남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로도 오랜 인연을 잃습니다. 반대로 절제된 한순간이 오래가는 신뢰를 쌓습니다.
감정을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전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다연은 학부모의 거친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아이를 그렇게 평가합니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다연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차분히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짧고 단정한 설명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학부모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때 침착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연은 느꼈습니다. 감정을 지킨 선택이 관계를 지켜냈다는 것을.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반응은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의 태도가 내일의 관계를 만듭니다. 차분한 선택이 결국 당신의 길을 넓힙니다. 13. 서운함을 다스리는 자는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사람은 타인의 말에 마음을 빼앗길 때 가장 쉽게 자신을 잃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세상의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은 밖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키우는 것은 내 안의 생각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판단, 무시당했다는 해석이 감정을 부풀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상상에 더 상처받습니다. 감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스스로를 잃고 스스로를 잃으면 관계도 잃습니다. 서운함을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서연은 거래처 대표의 냉담한 태도에 깊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시안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불안이 집착으로 변했고 집착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차분히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대표는 자료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색감은 좋지만 방향성이 불분명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 서연은 문제를 보완했고 계약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렸다면 스스로를 무너뜨렸을 것임을. 서운함을 곧장 믿지 마십시오. 생각을 점검하면 감정은 줄어듭니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14.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 진짜 절제다. 많은 사람은 감정을 참는 것을 절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눌러둔 감정은 결국 다른 모습으로 터집니다. 다산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무조건 삼키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절제는 감정을 이해한 뒤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정우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통보에 분노했습니다. 이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밤새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화를 키웠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곧장 항의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조건을 정리해 논리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다시 협의합시다. 상대는 처음엔 냉담했지만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리된 태도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살피십시오. 감정을 이해한 뒤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조절하는 힘이 진짜 절제입니다. 15. 감정의 파도 위에 서지 말고 그 아래로 내려가라. 분노는 표면에서 거세게 일지만 그 아래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다산은 겉으로 드러난 감정보다 그 뿌리를 보려 했습니다. 우리가 서운함에 즉각 반응하는 이유는 상처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파도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면 고요함이 있습니다. 감정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춘천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는 하리는 수강생의 불만 글을 보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업이 기대보다 평범했습니다. 그 글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즉시 해명 글을 쓰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었습니다. 왜 이 한 문장에 이렇게 흔들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녀는 늘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욕망이 상처를 키웠습니다. 며칠 뒤 하리는 조용히 수업 방식을 점검하고 변화를 주었습니다. 얼마 후 같은 수강생이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요즘 수업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하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파도에 서 있지 않고 그 아래로 내려갔기에 가능한 변화였음을. 표면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아래의 두려움을 살피십시오. 뿌리를 이해하면 반응은 달라집니다. 16. 서운함을 넘어서면 비로소 상대가 보인다. 사람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대개 서로의 마음을 짐작으로 단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운함은 상대의 말 한마디를 확대하고 그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정이 가라앉으면 비로소 상대의 상황과 사정이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상처에 집중하느라 타인의 사정을 잊습니다. 한 박자 늦춘 침묵은 그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틈에서 이해가 자랍니다. 서운함을 선한을 넘어서면 상대의 얼굴이 선명해집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수진은 부하 직원 지호의 무뚝뚝한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는 거기 있습니다. 짧은 말투가 무례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의 마음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날 저녁 지호가 남몰래 병원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로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도 됩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서운함은 사라지고 이해가 남았습니다.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감정에 머물렀다면 보지 못했을 얼굴이 있었음을. 서운함이 올라올 때 먼저 숨을 고르십시오. 상대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해의 여지가 생기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17. 즉각적인 반응은 짧은 만족을, 절제는 긴 신뢰를 남긴다 말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당장의 억울함을 덜어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다산은 순간의 통쾌함보다 오래 남는 신뢰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감정은 짧은 만족을 주지만 그 여파는 길게 이어집니다. 절제된 태도는 즉각적인 승리를 포기하는 대신 긴 시간의 신뢰를 얻습니다. 인간관계는 하루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축적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성우는 발표 자리에서 동료에게 공개적인 반박을 받았습니다. 그 가설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성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즉시 반박 자료를 제시하려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대신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회의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뒤 성우는 보완된 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 태도는 오히려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를 공격적으로 보았던 사람들도 그의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즉각적인 반박을 택했다면
얻지 못했을 결과였습니다. 당장의 통쾌함을 좇지 마십시오. 긴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절제된 태도가 결국 신뢰를 쌓습니다. 18.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당신의 삶을 지킨다. 서운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감정이 없다면 관계도 없습니다. 다사는 감정을 없애는 삶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방향을 잃으면 스스로를 해칩니다. 분노는 말로, 말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작은 실수가 오래된 인연을 끊기도 합니다. 반대로 단정한 한마디는 상처를 줄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지킵니다.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민경은 예약 문제로 손님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약속과 다릅니다. 손님의 불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민경의 속도 함께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차분히 예약 내역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결 방법을 찾겠습니다. 짧은 사과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사건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 손님은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민경은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했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되었을 것임을. 화를 먼저 쏟지 마십시오. 감정을 살핀 뒤 말하십시오. 다스리는 힘이 당신의 삶을 보호합니다. 19. 서운함을 붙들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놓을수록 길은 넓어진다. 서운함은 처음엔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생각은 점점 과장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마음이 한 생각에 집착할 때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 한마디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 상처를 키웁니다. 그 생각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관계는 닫힙니다. 그러나 서운함을 조금 내려놓으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감정은 붙들수록 무거워지고 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힘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태우는 동료 강사 민재의 말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요즘 수업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네요. 그 한마디가 며칠 내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밤마다 그 말을 곱씹으며 분노를 키웠습니다. 나를 평가하려는 건가? 그는 민재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분위기도 어색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있는가? 그는 민재를 조용히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날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더 나아질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쳐 보여 걱정이었습니다. 오해는 그렇게 풀렸습니다. 태우는 깨달았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은 사실 자신의 상처였음을. 서운함을 계속 되새기지 마십시오. 한 번쯤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비우는 선택이 길을 넓힙니다. 20. 말의 온도를 낮추면 관계의 온도도 달라진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표현은 날카로워집니다. 다사는 말의 힘을 경계했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분노의 온도가 높을수록 관계는 빠르게 식습니다. 반대로 말의 온도를 낮추면 상대의 마음도 천천히 풀립니다. 우리는 흔히 강하게 말해야 설득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움에 더 오래 머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연주는 직원의 실수로 손님에게 불만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연주의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직원에게 돌아서며 날카롭게 말하려는 순간 그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꼼꼼히 확인합시다. 짧고 단정한 한마디였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연주가 분노를 그대로 쏟아냈다면 직원은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말의 온도를 낮춘 선택은 가게의 분위기를 지켰습니다. 화를 느끼더라도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말의 온도를 조절하면 관계도 안정됩니다. 부드러운 태도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20일. 감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서운함에 즉시 반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타사는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감정을 지킨다는 것은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면 잠시 시원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허탈함이 남습니다. 반대로 절제된 태도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남깁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광주 남구에서 병원 행정직으로 일하는 지영은 상사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녀는 밤새 그 말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다음날 상사를 찾아가 따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대신 업무를 다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며칠 뒤 상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일 처리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지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분노를 쏟아냈다면 얻지 못했을 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지킨 선택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깊은 선택을 하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당신을 지켜줍니다. 22. 즉시 반응하지 않는 힘이 당신의 무게를 만든다. 가벼운 사람일수록 말이 빠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반응도 빠릅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의 무게가 말의 속도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서운함에 곧장 대꾸하면 순간은 해소될지 몰라도 당신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잠시 멈춘 뒤 꺼내는 한마디는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입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이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영업팀을 이끄는 재현은 거래처 대표의 무례한 농담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팀장 자리는 과하네요.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재현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분위기는 부드러워졌고 이후 계약은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재현은 깨달았습니다. 즉각적인 분노 대신 선택한 침묵이 자신의 무게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말하기 전 한 번 더 멈추십시오. 당신의 무게는 그 멈춤에서 만들어집니다. 빠른 반응보다 깊은 선택이 오래 남습니다. 23.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상대의 말에 예민해집니다. 조금이라도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방어합니다. 그러나 타사는 세상을 완전히 피하는 대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상처를 피하려 애쓰는 삶은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지키는 사람은 외부의 말보다 자신의 중심을 더 신뢰합니다. 서운함이 와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민호는 투자자와의 미팅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시장성이 부족합니다. 그 말은 그의 몇 년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듯 들렸습니다. 그는 밤새 분노와 자책 사이를 오갔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자료를 검토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며칠 후 그는 수정된 사업 계획서를 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투자자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민호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방어했다면 성장하지 못했을 것임을. 흔들림을 견디는 힘이 자신을 키웠습니다. 상처를 피하려 애쓰기보다 중심을 세우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감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24. 감정의 문을 닫지 말고 선택의 문을 열어라. 서운함이 쌓이면 마음은 닫힙니다. 상대를 멀리하고 관계를 단정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다사는 고독 속에서도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다듬었습니다. 감정을 닫아버리면 관계도 함께 닫힙니다. 대신 선택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감정은 느끼되 반응은 고르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전남 순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은주는 동료의 반복된 지적에 지쳐 있었습니다. 또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 말은 점점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점점 말을 아끼고 회의에서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일까? 다음 회의에서 은주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체적인 조언을 더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침묵 대신 선택을 택했습니다. 감정은 있었지만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감정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대신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선택의 문을 여는 사람이 관계를 이어갑니다. 25. 서운함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긴다. 사람과의 갈등은 결국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세상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일을 먼저 두었습니다. 서운함은 상대의 말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키우는 것은 내 안의 자존심과 집착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감정은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서운함을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이기는 일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감정을 지키는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넘어섭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세무사로 일하는 준영은 고객의 무례한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 설명도 제대로 못합니까? 그 말은 그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즉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고객은 잠시 멈칫하더니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화는 점차 차분해졌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준영은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대로 반응했다면 스스로를 잃었을 것임을. 서운함을 이긴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반응을 먼저 이기십시오. 그 힘이 당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26. 마음이 고요하면 말은 자연히 단정해진다. 말의 모양은 마음의 상태를 담습니다. 마음이 거칠면 말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말은 단정해집니다.
다사는 말의 힘을 경계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꺼낸 말은 대개 후회를 남깁니다. 반대로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한마디는 길게 남습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먼저 자신의 호흡을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이 고르면 말도 고르게 됩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중학교 교감으로 일하는 선우는 학부모 상담 자리에서 날선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아이만 지적합니까? 목소리는 높았고 분위기는 긴장되었습니다. 선우의 마음도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정한 어조였습니다. 상담은 격해지지 않았고 학부모는 점차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했기에 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고치려 애쓰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고요함이 말의 품격을 만듭니다. 차분한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 27. 감정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오래간다. 모든 감정을 붙잡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억울함도 결국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사는 인연의 무게를 알되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오래 붙들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다시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운함을 기억으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선택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게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연수는 단골 손님의 냉정한 평가에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보다 감성이 약해졌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계속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 대신 카메라를 들고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더 깊어졌네요. 연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흘려보냈기에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벼운 마음이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갑니다. 28. 서운함을 말로 갚지 말고 성장으로 갚아라.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되돌려주고 싶어집니다. 같은 강도로 혹은 더 강하게. 그러나 다산 정약용은 억울함을 말로 갚는 대신 스스로를 다듬는 길을 택했습니다. 감정은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지만 품격은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서운함을 말로 되갚으면 잠시 통쾌할 수 있지만 남는 것은 또 다른 갈등입니다. 반대로 그 감정을 성장의 연료로 삼으면 관계는 자연히 달라집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높이십시오. 말이 아닌 변화가 가장 설득력 있는 응답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마케팅팀을 이끄는 혜진은 상사로부터 기획이 평범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말은 날처럼 꽂혔습니다. 당장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녀는 감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전략안을 준비해 다시 제안했습니다. 자료는 더 치밀했고 방향은 더 선명했습니다. 상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확실히 다릅니다.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말로 맞섰다면 얻지 못했을 인정이었습니다. 서운함을 성장으로 바꾼 선택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를 말로 갚지 마십시오. 당신의 실력으로 답하십시오. 변화가 가장 강한 응답입니다. 29.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다. 사람은 감정이 흔들릴 때 가장 쉽게 판단됩니다.
다사는 인간의 참모습이 위기에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서운함 앞에서 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며 단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존중은 요구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태도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서운함을 이겨내는 순간마다 당신의 신뢰는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부산 남구에서 건축 설계를 하는 도현은 고객의 거친 언행에 당황했습니다. 이 설계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도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분히 도면을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고객은 구체적인 요구를 설명했고 설계는 수정되었습니다. 몇 달 뒤 그 고객은 다른 프로젝트도 맡겼습니다. 도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기에 관계가 이어졌음을. 즉각적인 감정 표현보다 침착함을 선택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당신을 존중받게 합니다. 30.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깊이다. 침묵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밀린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침묵은 뒤처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깊은 생각이 있을 때 침묵은 힘이 됩니다. 서운함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선택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여유의 표현입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말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유나는 동료 교사의 무심한 농담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요즘 열정이 예전 같지 않네요. 교무실에서 들은 그 말은 작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즉각 반박하고 싶었지만 조용히 웃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수업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몇 주 후 학생들의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동료 교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수업이 정말 살아있습니다. 유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침묵은 물러남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깊은 생각이 담긴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한 박자 늦춘 선택이 결국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30일. 감정의 순간을 넘기면 관계의 본질이 보인다. 갈등의 대부분은 한순간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화난 순간이 아니라 화를 다루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상대를 단정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잦아들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상대의 입장, 상황의 맥락, 그리고 나의 오해가 드러납니다. 감정의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관계는 표면에서 멈춥니다. 그 시간을 견디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한 박자 늦춘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준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하는 경민은 동료의 냉정한 지적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일은 과장님 판단이 아쉬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들은 말이었기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즉각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부 판단이 서둘렀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더 긴밀히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순간을 넘겼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살피십시오. 감정 너머에 본질이 있습니다. 32. 반응을 늦출수록 판단은 선명해진다. 즉각적인 반응은 빠르지만
판단은 흐릴 때가 많습니다. 다사는 성급함을 경계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오로지 내 감정만 보이고 전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응을 늦추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간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판단을 정리해 줍니다. 한 박자 늦춘 침묵은 시간을 벌어주는 선택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정확해집니다. 대전 중구에서 변리사로 일하는 태식은 고객으로부터 불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리가 너무 늦습니다. 날 선목소리에 그의 심장도 빨라졌습니다. 바로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분히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록을 점검하자 일부 서류가 지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통화에서 그는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를 표했습니다. 즉각 반박했다면 오히려 신뢰를 잃었을 것입니다. 반응을 늦춘 선택이 판단을 선명하게 했습니다. 바로 대꾸하기보다 잠시 멈추십시오. 늦춘 반응이 더 정확한 판단을 만듭니다. 침착함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33. 서운함은 당신을 시험하지만 이 선택은 당신을 증명한다. 삶은 종종 우리의 감정을 시험합니다. 다사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서운함은 피할 수 없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통과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소리를 높이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방향을 고릅니다. 선택은 곧 태도이고 태도는 곧 당신의 모습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 보입니다. 서운함은 당신을 시험하지만 그에 대한 선택이 당신을 증명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유정은 거래처에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로 결정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큰 타격이었습니다. 유정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곧바로 항의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차분히 이유를 묻고 부족한 점을 듣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거래처는 솔직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유정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몇 달 뒤 다른 업체와 더 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그의 회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험 같은 순간일수록 감정보다 선택을 보십시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증명합니다. 차분한 결단이 결국 길을 엽니다. 34. 한마디를 아끼는 힘이 인연을 지킨다. 관계는 거창한 사건보다 사소한 말에서 흔들립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의 절제를 수신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속에 맺힌 것을 그대로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오래된 인연을 금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순간을 시원하게 만들지만 남는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마디를 아끼는 선택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절제는 억눌림이 아니라 방향을 고르는 일입니다. 당신이 말을 삼키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인연은 다시 숨을 쉽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오랜 친구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성우는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친구가 장부 정리를 소홀히 한 것이었습니다. 성우의 마음은 금세 격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해?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번 달 정산을 함께 다시 점검하자. 친구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만약 그 순간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다면
오래된 우정은 금이 갔을 것입니다. 한마디를 아낀 선택이 관계를 지켜냈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일수록 말을 줄이십시오. 한 문장을 줄이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아낀 말이 인연을 지킵니다. 35.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당신의 품격을 드러낸다. 사람은 누구나 서운함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다산은 인간의 품격이 평온한 날이 아니라 흔들리는 날에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우리는 평소의 자신을 잃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분노를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에 끌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곧 당신의 인격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고등학교 담임으로 일하는 주영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에 지쳐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만 숙제가 많습니까? 거듭되는 항의에 주영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감정이 담긴 문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차분히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아이의 학습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화는 예상보다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도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영은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태도가 신뢰를 만들었다는 것을. 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절제된 태도가 품격을 만듭니다. 36. 서운함을 넘기면 마음은 더 넓어진다. 서운함은 마음을 좁힙니다. 상대의 한마디에 갇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산은 세상을 넓게 보려면 마음부터 넓혀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감정을 쫓아 반응하면 시야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나 서운함을 한번 넘기면 생각은 확장됩니다.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관계는 단편이 아니라 흐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릴수록 마음은 여유를 찾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해림은 작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편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노력 전체를 부정하는 듯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그녀는 곧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원고를 검토하며 작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도가 달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책은 더 완성도 높아졌습니다. 해림은 깨달았습니다. 서운함을 넘겼기에 마음도 넓어졌다는 것을. 작은 감정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한번 넘기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이 더 큰 관계를 만듭니다. 37. 서운함을 키우지 말고 나를 키워라.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 감정을 반복해 떠올립니다. 다산 정약용은 생각을 거듭할수록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보았습니다. 서운함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감정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상대의 말에 머무를지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지는 선택입니다. 감정을 키우는 대신 자신을 키우는 사람은 결국 더 높이 서게 됩니다. 서운함은 당신을 시험하지만 성장은 당신을 증명합니다. 서울관악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정민은 투자 설명회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몇 년간의 노력이 한 문장으로 축소된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새 분노와 자책을 오갔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평가했을까? 그러나 다음 날 그는 자료를 다시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놓친 부분은 무엇인가? 이후 그는 사업 구조를 보완했고
몇 달 뒤 다른 투자자에게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서운함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 변화는 없었을 것임을. 상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당신을 키우는 데 쓰십시오. 감정보다 성장이 더 오래 남습니다. 38. 분노를 늦추면 지혜가 따라온다. 분노는 빠르게 올라오지만 지혜는 느리게 찾아옵니다. 다사는 성급함이 판단을 흐린다고 경계했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옳고 그름이 선명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분노를 늦추면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말도 정돈됩니다. 한 박자 늦춘 침묵은 지혜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즉각적인 대응은 쉬워도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대전 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의 실수로 큰 민원을 받았습니다. 관리 감독이 부실합니다. 그는 직원에게 화를 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문을 닫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의 침묵 뒤 그는 직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함께 점검합시다. 직원들은 위축되지 않고 의견을 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분노를 쏟아냈다면 조직은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분노를 늦춘 선택이 지혜를 불러왔습니다. 화가 치밀 때 곧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늦춘 분노가 더 나은 답을 만듭니다. 39. 감정을 지키는 사람만이 오래 신뢰받는다. 사람은 신뢰 위에 관계를 세웁니다. 다사는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태도가 바뀐다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점차 신뢰를 얻습니다. 서운함 앞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는 태도는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은 곧 믿음입니다. 감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지탱합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미라는 의뢰인의 격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법정 밖에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미라는 잠시 침묵한 뒤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격앙되었지만 그녀의 태도에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사건은 예상보다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그 의뢰인은 다른 사건도 맡겼습니다. 미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지킨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어려운 순간일수록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신뢰를 쌓습니다. 감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남습니다. 40. 서운함을 이겨낸 자리에는 평정이 남는다. 사람의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칭찬에 들뜨고 비판에 가라앉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그 움직임 속에서 중심을 찾으려 했습니다. 서운함을 이겨낸 자리에 남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평정입니다. 평정은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지나온 뒤의 고요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과하는 힘입니다. 서운함을 지나면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이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인호는 저자의 날 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편집 방향이 실망스럽습니다. 그 문장은 그의 밤을 무겁게 했습니다. 당장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는 노트를 덮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돌아와 다시 메일을 읽었을 때 처음과는 다른 문장이 보였습니다. 저자의 불안과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차분히 수정안을 정리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저자는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인호는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넘긴 자리에는 평정이 남는다는 것을. 서운함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나가십시오. 지나온 자리에는 고요함이 남습니다. 40일. 당신의 침착함이 상대의 태도를 바꾼다. 사람은 감정에 감염됩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면 다른 사람도 쉽게 격앙됩니다. 다사는 마음의 온도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침착하면 상대도 점차 낮아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날카로워지면 갈등은 커집니다. 침착함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기술이 아니라 아예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의외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팀장 태수는 작업 지연 문제로 본사의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는 순간 억울함에 치밀었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뒤 그는 정확한 자료를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본사의 태도도 누그러졌습니다. 이후 지원 인력까지 배정되었습니다.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상황을 바꾸었다는 것을.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당신의 차분함이 상대를 바꿉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갈등을 줄입니다. 42.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유롭다 서운함에 즉시 반응하면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다사는 인간의 자유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에 끌려가면 상황에 종속됩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자유입니다. 서운함을 느끼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주인이 됩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소연은 온라인 후기에서 혹평을 읽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불친절합니다. 그 문장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장 반박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그녀는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직원들과 함께 서비스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손님이 다시 방문했고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소연은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렸기에 상황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감정을 바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긴 유배의 세월 속에서 끝내 붙들었던 것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었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올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 마음을 살피고 말보다 태도를 먼저 가다듬었던 그 절제의 시간들이 결국 그의 품격을 만들었습니다. 서운함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과해 더 깊은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한 박자 늦춘 침묵과 단정한 한마디는 상대를 누르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힘이 관계의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감정을 지키는 사람이 관계를 이긴다는 말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삶을 이긴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당신의 이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곁에 두고 싶은 사람과 나누어 주시고 앞으로도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를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당신의 품격은 이미 충분히 깊습니다.